있어요. 그럼 AI의 수혜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테크 기업들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엔비디아 빨 인공지능 랠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서 네. 이제 그거를 되게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단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인터뷰 채널에 자주 안 나오시잖아요. 아, 뭐 네. 네. 아무래도 약간 뭐 부끄러움도 많고, 뭐 불러주신 데도 별로 없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영광입니다. 저희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네. 버크셔 주주총회 때 우연히 만났는데, 안 그래도 저도 건너서는 들었거든요. 오신다고 건너서 네. 들어가지고. 재밌겠다. 그런데 또 실제로 또 만나니까 또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에 연예인이 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막, 저기도 뭐 아는 분들인데 이러면서 저도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고. 그때 어떻게 그러면 작년에도 가시고 이번에 또 갔던 거? 그렇죠. 저는 2년 연속으로 갔었고, 예. 버핏 할아버님께서 뭐 다 이유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 계실지 이제 모르겠으니까, 좀 만나보면 좋겠다. 제가 항상 이 업계에 가장 제가 원래 이제 전직 개발자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발 쪽에서 가장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저커버그도 봤었고, 그 다음에 에릭 슈미트라고 구글 CEO 했던 분도 봤었고, 그 다음에 뭐 세르게이 브린도 봤었고, 그러니까 그런 구글 창업자들이나 뭐 아니면 뭐 메타 창업자들 그런 분들을 봤었는데, 이제 항상 그냥 저한테는 이 업계 레전드가 있으면 한번 말을 못 해볼지언정 근처에 한번 가보는 게 이제 저의 약간 과제 같은 거였고, 약간 숙명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운명?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봤는데, 작년에 너무 좀 재밌고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서 올해도 한번 버핏님을 만나고 좀 그 에너지를 받자. 네, 그런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게 주주총회 갔다 왔다가 그 뒤에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네, 주주총회 갔다가 디즈니 월드를 가서, 원래 주주총회 받은 어떤 감동과 재미가 있었는데, 디즈니 월드 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주게 만들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미국 어땠어라고 물어보면 사실 디즈니 월드밖에 생각이 안 나고, 디즈니가 월트 디즈니 월드가 가격을 연평균 한 16% 올렸거든요. 1971년도에 개장한 이후로 가격을 연평균 16% 올렸어요. 와, 살인적인 티켓 가격을. 인플레이션이네. 네, 그러니까요. 16%는 진짜 엄청 많이 올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올릴 수 있었을까를 가서 체험하고 왔습니다. 미쳤다, 얘네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공원이랑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네, 이것도 약간 디즈니 광고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가 서울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고요. 그러면 하루 안에 못 돌아다니네요? 하루 절대 못 보죠. 하루는 저희도 4일 있었는데, 4일 있었는데 그냥 찍먹만 하고 온 수준이고, 만약에 누군가 진지하게 간다라고 하면 한 5일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놀이기구만 타는 데가 아니네요, 그러면? 놀이기구만 타는 데긴 한데 일단 너무 커요. 그런 테마파크가 총 디즈니 계열 테마파크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이제 일반적인 테마파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에버랜드 같은 그런 게 각각 4개. 그러니까 입장 출입구도 따로 있고, 너무 멀어서 이 공원과 이 공원은 서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거리도 엄청 멀고. 하루에 하나씩. 네,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 근데 그것도 뭐 줄이 기니까 좀 빨리 줄 설 수 있는 거를 돈 내고 더 사면서 해야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주식 살 겁니까? 디즈니? 관심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네, 그거는 팩트예요. 근데 이제 지금 디즈니가 막 약간 여러 가지 얽혀 있잖아요. 플로리다 주지사랑도 약간 얽혀 있는 게 있고, 약간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계속 디즈니에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항상 영화관을 나오면서 결국 디즈니의 모든 수익의 시발점은 저는 디즈니가 만드는 IP의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그게 대박이 나야 그걸 갖고 굿즈를 팔아먹거나 그걸 갖고 놀이기구를 만드는데, 지금 이거 2개는 잘하고 있는데 얘 앞에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의 어떤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흔히 말하는 그게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감독 어벤져스 그다음 탄 이제 뭐 5 감독 라인업이나 이런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즈니 어떤 든든한 하방은 느꼈는데,
지금에서 상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물음표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화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뭐 리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하면 저도 생각을 바꿀 생각은 있는데 또 딱 그 부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디즈니에 대해서 어쨌든 더 많이 분석하게는 됐어요. 그리고 더 관심도 생긴 게 많고 예전보다는 더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 걸리는 이슈, 뭐 정확히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슈. 아까 그 정치권 이슈랑 그 다음에 그 영화 관련된 이슈. 네, 그게 좀 있지 않나 싶고. 알겠어요. 그러면 갔다 오시고 나서 증시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보실 때? 제가 이제 사실 이번에 저도 영상을 많이 못 올렸던 게 한 지난 2주 정도 물론 뭐 부채 한도 정도가 이제 조금 큰 이슈였고 별로 이슈가 일단 없었다가 이제 최근 한 3, 4일부터 조금 이슈가 생겼죠. 이제 부채 한도 통과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일단 1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라고 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경영진이 미래에 이제 회사의 매출 전망치를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높게 나오면서 지금 뭐 다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빨 인공지능 랠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되게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개발자 출신으로서 네.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게 좀 재밌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슈보다도 네. 나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개발자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이제? 근데 뭐 개발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많은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페이스북 만들어 볼까? 이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런 거 않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페이스북 만들고, 막, 이거 힘들어요. 막, 하루 종일 막 컴퓨터랑 막 씨름하다가, 막 알고 보니까 막, 뭐, 느낌표 하나 안 했어. 막, 그럼, 막, 하루가 좌절스럽거든요. 막, 그럴 때도 있고, 뭐, 옛날에는 뭐, 콤마 하나, 뭐, 뭐 부등호 하나 잘못 써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뭐, 주말을 날린 적도 있거든요. 옛날에 막. 그러면은 좀 더 제가 좀 궁금한 걸 여쭤보면은 그럼 지금 AI 열풍이 네. 약간 과열이다 보세요? 아니면은 아니다 상승 초입기인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굳이 말하면 상승 초입기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그러면 저기 뭐 엔비디아 CEO가 한 말이랑 똑같이 하시는 거네요. 이게 예. 저는 결국 챗GPT가 모든 걸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왜 제가 이 상승 초입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주가랑은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AI에 대해서. 네, 그냥 AI에 관해서만 전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상승 초입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챗GPT가 갖고 있는 의미,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네,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자라는 극소수로 제한이 됐었거든요. 기계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야. 컴퓨터족 언어. 그러니까 외계인 언어를 하듯이. 우리 100년 전 개화기 때 영어 하는 예. 저 양반들 정도 그렇죠. 네. 뭔가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개발자는 극소수잖아요. 많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만 컴퓨터랑 대화를 해서 컴퓨터에게서 원하는 거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 챗GPT가 완전히 세상을 바꾼 건 아무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끓는 점을 챗GPT가 넘어서 보여줬고, 예. 그거에 이제 전 세계가 열광을 하면서 이게 열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캐펙스부터 집행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다 AI 해야겠다. 지금 그렇죠. 약간 이 업계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약간 AI 포모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인맥의 한 절반은 개발자이니까 이제 개발자 분들한테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인맥의 한 절반은 다 그 AI 포모가 오거나 아니면 큰일 났다. 뭐 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소위 말해 GPU 생산량은 어떻게 될 거냐? GPU 생산량 되게 예측하기가 쉬운 게 TSMC가 만들어주는 만큼만 생산될 거예요. 그렇죠. 공급은 정해진다. 네네. 공급 어차피 TSMC가 해야 되고, 엔비디아가 TSMC한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GPU가,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만들긴 반대로 하지만 말하면 공급이 막혔으니까 가격이 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뛸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엔비디아의 $1 트리리언 밸류에이션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다모다라는 교수님이라고 이제 다른 교수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엔비디아를 사실 어저께 팔면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자기가 왜 팔았는지. 근데 이제 그분의 논리가 지금까지 1 트릴리언 달러, 소위 말해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이제 뭐 한 1,300조 원 정도 넘어간 1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럼 뭐가 좋냐? 아시다시피 마진이 더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기본적으로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기가 그 자신의 생태계의 사람들을 락인을 어느 정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 쓰는 사람 아니면 구글 쓰는 사람, 우리 핸드폰 열면 항상 구글 있고 아니면 애플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른 걸 얹어서 팔기가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치까지도 받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는 생각해보면 엔비디아의 문제는, 그러니까 칩을 팔긴 하는데 이 칩을 쓰는 고객한테 다른 걸 더 팔 수 있나 자연스럽게? 약간 물음표이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가 뭔가 다른 거를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매출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칩 생산 회사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1 트릴리언 달러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 원툴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근데 이제 여기서 스토리가 달라지는 건,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다른 걸 뭔가 더 얻는다. CPU를 만든다던가. 뭐 CPU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더 오거나 뭐 그런 방향들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1 트릴리언 달러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다른 경쟁자들. 왜냐면 애플, 그러니까 1 트릴리언 달러 넘는 회사를 생각해보면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매출 차이가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매출 차이가 거의 한 10배, 20배 정도 나요. 몇 배 이상이요, 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머지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은 좋지만 매출 자체는 작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 12개월 매출이 한 25빌리언 달러 뭐 이 정도 될 텐데, 뭐 20빌리언, 뭐 30빌리언 뭐 이 사이인데, 이제 막 빅테크들은 사실 한 200조, 300조 매출 막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긴 한 것 같아요. 거기다 캐파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증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다만 좀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시장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보고 단기적인, 그냥 밸류에이션이 싸냐 비싸냐라고 물어보면 전 부담스럽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되게 트레이딩 관점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청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죠. 엔비디아의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시장의 지금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전 지금의 시장을 지배하는 내러티브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 올 초부터는 그냥 계속 AI였어요. 인플레이션 아무도 그러니까 약간 이건 너무 과장이긴 한데 사람들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막 예측치의 CPI나 뭐 PC 발표될 때 이게 뭐 0.1%포인트 더 높냐 낮냐, 그거 증시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0.1 가지고도.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많이 찍었었는데 요즘은 그거는 신경 아무도 안 써. 그냥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면 챗GPT에서 뭐를 더 만들어 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일단 저는 증시가 지금 에너지가 되게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인공지능의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거는 되게 뭐 좋은 상황인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좀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하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계속 인공지능이 계속 깜짝 쇼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롱런 하려면 계속 이벤트가 나와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야 물론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이걸 또 바로 실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뭐 과금을 뭐 하려는 애들도 조금씩 있고 막 있긴 한데, 아직은 막 본격적으로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과금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야. 약간 데모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려면, 사실 사람들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 근데 요거를 충족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아까 말하는 소위 말해 깜짝 쇼가 계속 되거나, 요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적은 단기간에 조금 기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두 분기는 더 지나가 봐야 실적에서부터 뭔가 이제 AI랑 연관돼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그 기술의 진보는 계속 됐어요, 사실. 예, 인터넷은 그때 엄청 발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과 컴퓨터 과학 컴퓨터 관련 기술들은 닷컴 버블이 붕괴해도 그냥 계속 누군가들은 묵묵히 주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개선을 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닷컴 버블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닷컴 버블이 주가는 틀렸는데 방향은 맞았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승자가 못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 닷컴 버블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시스코, 인텔도 물론 그때 엄청 올라갔었고 뭐 그런 기업들이 승자가 못 됐을 뿐이지. 결국 그들이 말했던 미래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주가가 안 따라온 거예요. 주가가 너무 빨리 모든 아름다운 거를 이제 앞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단서를 붙인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도 결국 무너진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보다 주가가 훨씬 더 이렇게 앞서 나갔는데 그럼 실적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닷컴 버블 때는 아직 인터넷 인프라도 별로 안 깔려 있었고 컴퓨터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런 좋지도 않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거를 만들 수가 없었고 그런 게 삼박자가 되다 보니까 딱히 실적으로 보여줄 게 없었던 거거든요. 닷컴 버블 시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적이 난 이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라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실망하면서 이제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냉정하게 말해서 실적보다 주가가 앞서갔어요. 이건 뭐 엔비디아가 이미 보여줬고 빅테크는 전 조금 다르게 보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빅테크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차피 덩치가 엔비디아에 비하면 엔비디아는 막 지난 연초 대비해서 막 50%? 막 이렇게 그렇죠. 올랐는데 네. 사실 빅테크는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빅테크는 다른 스토리라고 보고 어쨌든 엔비디아 혹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몇몇 지금도 이제 AI 소위 테마라고 네, 네, 이제 네. 일컬어지는 곳들 중에 이제 제가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엔비디아? 엔비디아 말고 한국의 제가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된 한국의 챗 GPT 이런 거요? 뭐 챗GPT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를 타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있어요? 네네. 오. 한국 시장에도 뭐 한국에도 이제 여러 테마들 뭐 2차 전지도 하나의 테마일 그쵸,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참고로. 궁금하다. 네. 무슨 회사인지. 뭐 그런 회사들이 네. 몇 군데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승자가 못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이 같은 테마에 편승한다고 보기는 챗GPT 테마랑 같이 묶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국 기업들 투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갖고 있고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들 지금 약간은 실적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먼저 가긴 했어요. 그럼 AI의 수혜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테크 기업들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이 고민을 지금 저도 사실 그러니까 진짜 과장하면 저 매일매일 저한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고 항상 물어보는데 엔비디아 다음은 뭐야? 이제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저는 빅테크가 좋다라는 거는 너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빅테크만큼 전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그리고 하나는 데이터예요. 그럼 빅테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갖고 있는 데가 빅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가 사실 원래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영리 단체를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사실상 자회사가 됐거든요. 예. 그럼 그 선택을 왜 했냐? 자기들도 깨달은 거야. 이거를 스케일을 키우려고 보니까 챗 GPT만큼 뭔가 연산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조 단위 이상 투자할 곳을 찾다 보니까 아니 조 단위 이상 누가 투자해줘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돈이 있어서 투자해줘요? 그거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는 빅테크밖에 없어요. 같은 문제로 다시 귀결돼요.
그래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잡은 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서로. 예.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핫한 스타트업이 또 다른 데가 하나 또 있는데 엔트로픽이라는 또 다른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도 진짜 핫했는데 결국에는 구글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챗GPT 같은 거 만드는데 얼마나 돈 드냐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몇 천억 원 정도 나와요. 몇 천억 원. 물론 이제 점점 뭐 기계값이 싸진다고 쳐도 스타트업이 자본만 몇 천억 될 수는 없죠. 네.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몇 천억을 해야 이제 그 정도 퀄리티의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하드웨어 가격 점점 내려갑니다. 그렇긴 한데, 하드웨어 가격이 내려가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또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계속 또 발전할 거 아니에요, 선도업체들은. 네, 우리 컴퓨터 가격이 하드웨어 점점 싸졌어요, 사실. 이거 싸졌는데, 컴퓨터 가격 점점 내려갔습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스펙을 더 높은 스펙을 원했기 때문에 컴퓨터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 몇 천억 원이 계속 들 거다. 그럼 이게 돈과 이 빅데이터라는 그 장벽을 가지고 점점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주 단순하게 구글 말씀드리면 구글 유튜브에 있는 이 우리가 말하는 거 유튜브에서 자막 나오죠. 네, 나와요. 그걸로 다 언어 러닝 그걸로 다 하면 돼요. 빅데이터 계속 쌓여나가네요. 우리가 매일매일 업로드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댓글 달고 있고 보시는 분들이 댓글 달고 있고 그걸로 매일매일 그 학습할 거는 구글 뭐 너무 많아요. 너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빅테크들은 전부 다 갖추고 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인 건 그냥 AI 나왔으니까 그냥 AI 얘기 계속 할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인 건 애플이 뭘 준비하고 있을까? 베일이 감춰져 있구나. 네, 애플이 상대적으로 지금 보여준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애플이라는 회사 우리가 뭐 언제든지 애플은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 완벽한 걸 보여주고 그쵸, 싶어. 그쵸. 유튜버로 치면 라이브는 안 해요, 애플은. 무조건 편집된 영상만 올리는 애거든요. 무조건 나는 준비돼야지. 항상 애플은 거의 팔 수 있는 수준의 물건 아니면 데모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챗GPT도 그렇고 뭐 구글의 바드라는 그 챗봇도 그렇고 보시면은 막 되게 오류도 많이 나지만 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런 친구들은 오류가 좀 나도 일단 우리가 시장에 한번 좀 피드백을 받아보겠다 이런 마인드고, 애플은 다 준비가 되면 출시하겠다 요건데, 근데 이게 인공지능을 뭔가 계속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빠른 출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폰과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빅데이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돈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기본 탑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폰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글이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OS에 그냥 바로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챗봇을. 그래서 이제 애플에 대한 약간 물음표? 근데 애플이 또 보면은 AI 관련된 기업을 많이 인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도 애플이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방구석에 있는 제가 할 생각을 당연히 애플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긴 할 건데, 이제 그게 어떨지는 좀 약간 궁금하다, 물음표다, 약간 안 좋게 말하면 걱정도 조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저희를 위해서 AI랑 증시 전망을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김단태님 감사드립니다. 채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채널명이 지금 김단. 채널이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이고,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